네, 오늘장 마감까지 8분여 시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 꼼꼼하게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가 볼게요. 아임증권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은 드셨어요? 못 먹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드시려고요? 아니요. 시장도 오늘 좀 그래도 복날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기력을 찾은 건지 오늘 오르는 종목의 수가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우려가 확 식힌 건 아니라서요. 오늘 조금 더 그 해상도를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궁금한 종목 1위일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8월 5일 날 자리까지 만들었다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 기관 현재까지 수급상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이 또 들어왔고요. 이제 쭉 간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특별사면 이슈가 센 입김을 작용한 것다라고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라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고 네. 그냥 여기 업황 회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전기차 화재 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배터리 실명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결국에는 향후에 뭐 현대차나 아니면 BMW나 삼성 SDI나 이제 엔솔 쪽에 그런 시장들이 좀 거기에는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에코프로 BM이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실적 부진을 이어져 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이제 저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마진이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LG 엔솔 같은 배터리 업체 이 양극재까지 저는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도 여러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프라가 쌓여져 있고 거기에 따른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저는 양극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황, 그죠? 그 업황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2분기가 지나갔잖아요, 실적은. 뭐 3분기, 4분기 내에서의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주시는 해볼게요. 바닥권에서의 횡보 움직임으로 나타날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HLB요. 최근에 좀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한번 밀어냈었다가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시기가 앞당겨져서 기대감을 반영시키는 건지 다시 주가 회복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바닥은 잡았다고 보세요? 이게 바닥을 잡았을까에 대한 고민도 참 깊은 게 네. 물론 이게 리보세라립에 대한 의구심은 없는데 주가가 27,000원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FDA 승인이 되고 특히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밸류를 매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의 당장의 모멘텀은 뭐 항서제약이 오 정도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적어도 다음 달이나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재승인 신청을 이제 하는 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뭐 난수함이든 간암이든 네. 사실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HLB와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 등 대부분의 시총이 18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간암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3조에서 4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향후에 2030년만 하더라도 거의 10조, 11조 시장인데 근데 밸류적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4월 달처럼 주가가 다시 한번 그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뭐 수급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밸류로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는 쪽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HLB 관심주로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수급 체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실리콘2 궁금해요. 호실적인데 이제 화장품 지겨운 걸까요? 실장이?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지겨우세요? 저는 이게 화장품에 대한 이 트리거 아니면 이게 뭔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 물론 실리콘투야 뭐 북미 쪽 시장이 유통채널이 크고 예. 최근에 코스메스도 그랬지만은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좀 중국 쪽이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스도 물론 이번에 중국 쪽에 조금 부담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대다수 뭐 색조나 이제 OEM 업체들도 결국에 한국 콜마도 북미 시장에 타겟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1분기 때 실리콘투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대략 한 14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게 2배 이상의 컨센트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번에 한 350억인가 380억까지 나왔는데 성장했는데 왜? 라는 이제 의구심을 던질 수가 있는데 대신 성장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사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인 게 합니다.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대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조금 이제 정체 기관을 가고 있는 흐름은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큰 시장이니까 기대감이 더 큰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 얘기도 있던데요. 그 실적이 잘 나왔었을 때는 환율이 네. 1370원대가 그렇죠. 디폴트 값이었는데 지금은 1360원대잖아요. 요거에 대한 왜 1원만 움직여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반영한 거냐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관점 그렇죠. 어때요? 결국에는 지금 뭐 엔화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워낙 강세로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오는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당연히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보시는 분들은 뭐야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트집이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올라왔고 수급이 올라왔는 측면에서는 와 화장품 정말 우리가 예전 15년 때만큼 계속 올라왔던 그 흐름을 또 한 번 겪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리콘투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그런 반영되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조금씩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꺾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도 체크를 한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은 숫자를 보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변수 체크해봤고요. 주식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르는 종목의 수 견조하게 받침이 되어 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0.8%대 상승, 코스닥은 1.52% 상승한 자리에서 마감 대기 중입니다. 8월 14일 내일 휴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8월 15일. 그런데 휴장이지만 미국 쪽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를 또 소화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간밤에는 PPI를 잘 보내고 미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왔고 이제 CPI 대기 구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조금은 더 봐야 할 것도 많다라는 그런 심리도 많이 보여집니다. 수급이 그렇게 적극적이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옴은 확인이 됐던 오늘 장.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선방을 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재료 가치가 더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88% 올라서면서요. 사실 장초가 조금은 더 좋았죠. 이 속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플러스권을 지켜냅니다. 264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 1.56% 상승하면서 마감 짓습니다. 견조하게 플러스 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고요. 776선 지나가며 결국에는 종가 형성합니다. 수급 특징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요.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많이 쌓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변동을 좀 나타냈다가 장 막판 들어서 사고 있었던 순매수 규모가 완전히 순매도 쪽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스위칭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 물량을 쌓긴 했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물량은 아니지만 현재 쌓여있는 구간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흐름 보면서요. 저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멀리서 봤을 때 V자 반등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도전 중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줬고 지금 월가 쪽에서도 엔비디아가 저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가 국내 반도체주에서도 지금은 확인은 되고 있는데 사실 시가가 좀 더 높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CPI라든지 경기 지표들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또 반등을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2.28% 상승합니다. 반도체가 오히려 잘 가면 바이오가 좀 쉬는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11선까지는 안착을 했는데 오늘 21선까지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아랫꼬리를 달았다라는 점 정리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그래도 빨간불로서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47% 상승 마감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아까 과장님과 얘기 나눴었는데요. 3%대 강세로 오늘 마감지였고 양 매수 가수급상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가수급상 양 매수 움직임 나타나면서 플러스권 나타냈고요. 알테우자는 보합권을 지켰다라는 점 전해드리고 HLB도 강보합권 나타납니다. 엔캠이 10%대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 공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톡신주들의 움직임이 무섭습니다. 톡신주 가운데서는 지금 3사 중에서 시총이 계속해서 해가 지날수록 달라지는데 휴젤이 지금 그 위치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이고요. 리노공업 좋았네요. 클래시스도 오늘은 올라섭니다. 펄어비스 1.57% 과장님 관심주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오늘도 진짜 수급 빠르게 이동했고요. 그리고 중심을 지켜주는 쪽이 반도체인 건지 바이오인 건지 2차 전지인 건지 흐릿했단 말이죠. 자, 이제 CPI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윤곽이 잡힐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NK 트레이드 이슈 이후에 이게 마땅하게 주도 섹터가 네. 지금 고르고 있는 좀 네.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강세가 되면 자동차는 안 좋은 거 아니야? 반도체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2차 전지는 금리 인하되게 되면 자동차나 2차 전지 그러면 구매 심리가 올라가서 자동차나 2차 전지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게 여러 복합적인 조금 흐름이 시장에 좀 주도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나 적어도 7, 8, 9월 달에 실제적으로 삼성이 콩쿠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HBM3E 매출이 한 10% 정도는 그때 찍을 거고 그리고 4분기 때부터는 60%까지 올릴 거야라는 이 말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주도 그렇고 화장품은 일단 살짝 꺾인 모습, 거기다가 전력기기도 살짝 꺾였죠. 거기다가 오늘 삼양식품이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CPI가 나오고 특히 통화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주도 섹터는 충분히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가 그래도 주도 섹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같이 좀 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략을 짤 때 여러분 그때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장 막판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좀 사고 현물을 또 빼고 이게 동일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그렇죠. 일단 항상 저도 만약에 선물 쪽에 반대와 현물 쪽을 사고 있다는 거는 사실 외국인도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한 최근 어제 같은 경우 뭐 니케이도 3%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측면도 어떻게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청도 국내 금리를 인하에 대한 여부도 뭐 8월 10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워낙 강세가 더 커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워낙 큰 이제 국내 주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야 얘네들 일단 있어 보자. 일단 선물 쪽에서 일단 해칭하는 전략으로 가보자. 그런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냐? 요즘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이게 마땅하게 이 친구들도 이게 한국 주식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게 집중도가 아직은 크게 한번 투자하자 세게 할 정도의 흐름은 좀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도 사실 저는 1분기가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예. 2분기는 한데 근데 4분기에 갈 숫자를 확 늘릴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면은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만약에 다음 주에 유황여행이 냉나자가 이따 얘기하긴 하겠지만 FDA 승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투신 자체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픽은 바이오 쪽인가요?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연스럽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일단 유황양이고요. 네. 아마 다음 주 22일이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이전까지는 FDA 승인이 발표가 날 겁니다. 물론 제가 기대했던 거는 2개월 조기 승인을 좀 바래 왔었던 거고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2개월 조기 승인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기한을 다 채우고 발표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오 USA나 아스코에서도 아미반타맙 SC나 이제 리브리반트 해서 워낙 이제 생존율이나 이쪽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날 분명히 여러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관련해서 향후의 밸류 가치를 계속 꾸준히 상향된 리포트를 많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일단 로열티를 한 1,000원 정도 이제 받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15조 폐암 시장에서 이 북미 시장 타그리스와 경쟁이 물론 단독요법, 병용요법에 따라서 각자만의 경쟁은 다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얀센이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황양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고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맞을까요? 일단은 분명히 변동성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네. 요즘에 바이오들이 요즘에 세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국내 치료제도 1차 치료제로 선정이 됐고 FDA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PBM 등재를 하고 타그리스보다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뭐 알터제니 유황양 가격대가 이 사실 지금 가격대보다 9만 원보다는 충분히 10만 원, 15만 원 더 노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테오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말이 막 알테오젠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테오젠도 지금 구간은 계속 좋잖아요. 이거 추가 전략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짧게 주세요. 짧게만 할게요. 네. 그때 9월 23일이 이제 키트로다 SC 임상 23일 9월 3상 이제 종료죠. 그 이전까지는 일단 두 건의 계약건이 한 건의 계약과 한 건의 임상 마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가격대가 저쯤에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펄어비스. 아까 전에도 저희 마감 볼 때 펄어비스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그래도 견고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정고 라인 7월 10일에 만들었던 47,650원 지금 도달하려는 그 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보세요? 오늘 보면 어제 오늘 월요일부터죠. 넥스 네. 게임즈와 시프트업이 조금 하락폭이 커집니다. 맞아요.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일단은 이 수급들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계좌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펄어비스를 옮겨가는 흐름은 아닌가? 왜냐하면은 똑같은 K콘설이었고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이미 숫자도 검증이 됐고 물론 아직 시프트업은 실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시프트업이 뭐 실적이 못 나오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겠는데 결국 수급적인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결국 이번 게임스컴에서 얼마만큼의 게임 수상을 할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9일쯤에 수상 후보가 결정이 나고 22일쯤인가 21일쯤에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네오이즈가 최초로 상관왕을 했죠. 피해 거짓. 이번 붉은 사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스컴 8월에 빅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임주에서의 대장 교체의 성격도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내일 리프레시 하시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여러분의 수익도 만세 외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